자,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통나무집은 정말 멋졌어요. 임업관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길이가 63m가 넘고 높이 21m가 넘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1905년에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지어졌었죠. 그리고 포틀랜드는 그 당시 번성한 밀과 밀가루 산업, 성장하는 항구, 그리고 목재 산업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통나무집은 포틀랜드에서 열린 큰 박람회의 일부였어요. 완공하는데 2년이 걸렸죠. 임업관은 통나무 전체로 지어졌어요. 심지어 나무 껍질도 그대로 있었어요. 오두막 내부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54개의 거대한 통나무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폭이 2m였어요. 이 통나무들은 2층 중앙 통로를 지탱했고 천창은 채광으로 밝혀졌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거의 60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이웃 중 한 명이 연기를 감지했어요. 그는 밖을 봤어요. 화재였죠. 임업관이 그의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불이 난 지 15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10층 높이만 했죠. 불이 너무 강해서 수킬로미터까지 하늘을 비췄고 이웃 전체가 주황색 빛으로 빛났어요. 열기 때문에 창문은 튀어나왔어요. 유리는 떨어지고 있었고 거대한 눈송이 크기의 재가 오두막에서 1.6km 이내의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임업관은 불과 2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화재는 오두막이 지어질 때부터 좋지 않았던 전기 배선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더 멋진 목재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8세기 초 일본의 동대사를 보세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해요. 이걸 만드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화재와 강한 지진 때문에 건설 작업팀은 그 구조물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엄청났으며 그 당시에 일본 경제를 거의 파산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야심찬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어요. 동대사는 대량의 금 수입을 필요로 했고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청동 매장량을 다 써버렸어요. 수세기 동안 강하게 서 있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재건과 난관을 겪어야 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장 큰 나무 구조물 중 하나는 뉴멕시코에 지어졌습니다.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305m 길이의 12층 높이의 구조물로 만들어졌어요. 라미네이트, 접착제, 그리고 섬유 유리 나사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전자기 펄스 저항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전에는 실행되지 않았던 실제 EMP를 생산했었죠. 811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받았지만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만 운영되었어요.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결국 아틀라스보다 비용 효과가 높아졌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은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완성되었죠. 그 탑의 높이는 85.4m예요. 호텔, 주거용 아파트, 사무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수영장과 같은 부가 기능이 있는 18층짜리 건물이죠. 10층까지는 조립식 나무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립식이란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조각들로 이루어진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건설 현장에서 비교적 빨리 조립할 수 있는 거죠. 콘크리트는 위층 갑판을 구성해요. 그래야 건물의 안정성에 중요한 무게를 더 갖게 됩니다. 사전 조립된 부분들은 그 탑이 같은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보다 훨씬 빨리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오스트리아의 호호가 세계에서 2번째 오래된 나무탑으로 우리 목록에 있어요. 24층이고 높이는 84m예요. 2019년에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어요. 이것의 75%가 나무예요. 이것의 핵심인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어요. 내부 벽과 천장은 그것들을 지탱하는 얇은 콘크리트 층을 갖고 있죠. 위층 중 3층은 주거용 아파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치 좀 보세요. 여기서 살면 멋지지 않을까요? 건물에는 9층에 걸쳐있는 12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도 있어요. 뷰티, 건강, 그리고 웰빙 상업지역, 식당,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이 목재타워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브로커먼스 톨하우스는 사실 학생 기숙사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해 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일부예요. 18층에 높이가 51m가 넘어요. 그리고 400명을 조금 웃도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올려진 많은 다른 목조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조립식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한 건설팀이 필요한 부품을 모두 확보한 지 7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장관의 나무집으로 알려진 이것은 테네시주 크로스빌에 지어졌어요. 특히 이 나무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커요. 이 건물은 10층 구조로 3,000평방미터 이상의 생활 공간을 갖고 있어요. 떡갈나무 6그루가 이걸 지탱하고 있는 데다가 1993년 이래로 그 집에는 25만 개의 못이 사용되었습니다. 10층에는 펜트하우스도 있어요. 또 집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거기서 농구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완성하는데 14년이나 걸렸으니 즉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장관의 나무집은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건물의 비용은 약 1,621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미국 땅에 있는 팀버무스 로지라고 불리는 또 다른 큰 통나무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유타주 해버시티에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 통나무집으로 여겨지고 있죠. 2,415평방미터 이상의 거주 공간이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16개의 욕실과 딱 13개의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 실내 수영장, 야외 데크, 그리고 발코니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뷰도요. 60명까지 수용 가능한 꽤 멋진 통나무집이죠. 설계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후인 2015년에 완공된 51m 높이의 주거용 블록인 트릿을 보러 다시 노르웨이로 갑니다. 14층 건물에는 64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재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걸 더 트리라고도 불러요. 트릿의 표면 일부는 금속과 유리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무는 혹독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안전해지죠. 트릿의 무게는 물론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가벼워요. 하지만 시공팀이 접착식 라미네이트 목재 트러스로 하중 지지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보강되어 있어요. 통나무집은 과거 북미에서는 흔했어요. 하지만 그중 대다수가 타버렸거나 다른 식으로 파괴되었죠. 그중 살아남은 가장 큰 통나무집 중에는 그라노 로마가 있어요. 미시간에 있는 슈페리어 호숫가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죠. 400명 이상의 스칸디나비아 장인들이 모여 1919년과 1923년 사이에 그라노 로마를 지었어요. 한 부자가 단지 멋진 여름 휴가용 집을 원했는데 그게 결국 개인 해변이 있고 휴식과 재미를 위한 많은 다른 기능을 갖춘 크고 화려한 오두막집이 되었죠. 목조 건물은 미래예요. 왜냐하면 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건설 자재로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처음부터 임업관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해요. 즉 최대한 내화성이 좋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몇 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재 화재 실험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소방관, 건축가, 그리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1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폭발물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화재 실험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대형 목재 건축물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봐야 했죠.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불길이 최고조에 달한 지 40분쯤이 지나서야 저절로 꺼졌어요. 이건 대형 목재는 불연 재료로 지어진 건축물만큼 불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형 목재 구조물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소방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량 목재 구조물은 화재를 견딜 수 있어요. 그거 희망적이네요.